안녕하세요, 예스더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강박성 성격장애의 특징과 원인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오늘은 이 강박성 성격장애, 이 완벽주의를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영상 전반에서는 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참고하면 좋을 만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또 영상 중반부터는 본인 스스로 노력해 볼 만한 지침들을 말씀드릴 거거든요. 지난 영상을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시간 나실 때 지난 영상도 한번 참고해 주세요. 성격은 오랜 시간을 거쳐서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무작정 이분들의 성향 자체를 바꾸려기보다는 이분들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숨은 동기를 파악해서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는데, 대체로 이 강박성 성향이 강한 분들은 내면에 인정 욕구와 통제 욕구가 강한 편이에요. 물론 이런 욕구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욕구가 어린 시절부터 잘 충족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어른이 되어 버리면 나중에 이렇게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적으로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또 누군가를 통제하고 싶은 마음에 아주 과하게 집착하고 매달리게 되는데,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미해결 과제라고 해요. 대체로 이 강박성 성향이 강한 분들의 내면을 살펴보면 겉모습은 상당히 어른스러워 보여도 이 사람들의 내면은 상당히 아이 같은 면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 해결되지 못했던 그 미해결 과제에 꽁꽁 묶여서 성장이 멈춰버린 그런 아이 같은 면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라도 이 미해결 과제, 말 그대로 해결되지 못한 과제를 잘 풀면 조금씩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거든요. 아까 전에 인정 욕구와 이게 통제 욕구가 강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먼저 이 인정 욕구에 대한 과제를 잘 해결하려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은 게, 오랫동안 힘든 관계로 지내온 사이라면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제가 예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의 성격은 그 사람만의 독특한 생존 방식이거든요. 그 사람의 인생에서 이렇게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잘 살아내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을 거라는 걸 우리는 다 알아요. 특히 뭐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은 더 잘 알죠. 그런데 너무너무 오랫동안 힘든 관계로 지내왔다면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과정, 사연,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그래서 더 싫고 더 부담스럽고 때로는 원망스럽기까지 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미해결 과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과 똑같은 상태로 계속 머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싶다면, 조금씩이라도 개선하고픈 마음이 있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사람의 삶을 인정해줘야 합니다. 인정이라는 것이 막 거창한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게 중요하니까 괜히 막 크게 칭찬하고 대단하게 알아주고 이런 걸 뜻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성격이 살아오는 내내 주어진 문제를 어떻게든 잘 해결해서 잘 살아내려고 애썼던 결과물이라는 것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지금 이 성격이 되기까지, 살아오기까지 그동안 얼마나 애썼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얘기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이 성격으로 너무너무 열심히 살았겠구나. 또 이 성격 때문에, 이런 성격 때문에 지금까지 어려움을 잘 해결하고 이렇게 살아있구나. 이건 사실이거든요.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동안 너무너무 애썼고, 또 지금도 그동안의 방식 그대로 너무너무 애쓰고 있구나. 이것을 알아주는 겁니다. 심리 상담에서도 이 상담자의 역할은 내담자를 막 좋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담자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때 누군가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줄 때 치유가 시작됩니다. 강박성 성향이 강한 분들과 잘 지내기 위한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 아까 이분들의 성향 자체를 바꾸려기보다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숨은 동기를 파악해서 조금씩 바꿔가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분들은 워낙에 통제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이나 친구에게까지도 자기만의 방식을 고집하고 자기 방식을 따라주지 않으라고 요구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통제 욕구를 무작정 꺾으려고 하면 오히려 이 통제 욕구가 무한정으로
무제한으로 번져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고집 자체는 꺾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 고집은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분들과 잘 지내려면 상대방의 고집, 욕구는 인정해 주되 대신 한계를 설정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어머님께서 반찬을 만드셔서 자꾸만 불쑥불쑥 찾아오신다. 이럴 때 어머님께서 반찬을 해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 자체를 거부하거나 꺾진 말고 대신 어머님께 언제 무슨 요일날 몇 시에 오실지 또 오시면 얼마나 계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랑 상의를 꼭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한계 설정의 예가 될 수 있겠죠. 물론 이럴 경우 시어머님께서 상당히 막 불쾌하게 여기고 또 괘씸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반응에 휩쓸리지 말고 그런 시간을 꿋꿋하게 잘 견뎌내면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편안한 사이로 발전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나의 불편한 속마음을 다 감추고 상대방에게 맞추려고 하면 그것은 진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로 편한 관계로 발전할 수가 없어요. 당장은 괘씸할 수 있어도 시어머님께서 바라는 관계도 최종적으로는 편안하고 진실된 관계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그 누구든지 나를 자꾸 통제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한계선을 긋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이 한계 설정은 나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해요. 상대방에게도 나에게 적응하고 맞출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합니다. 강박성에서 많이 나타나는 사고 특징 중 하나가 흑백 논리, 이분법적인 사고예요. 좋은지 싫은지, 아군인지 적군인지, 성공인지 실패인지 이렇게 모든 일을 양극단으로 이렇게 흑백으로 나눠서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100점을 못 맞으면 시험 다 망친 거야. 대기업에 취직하지 못하면 취직 안 할래. 막 이런 식으로 본인이 정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땐 그 어떤 가치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든 적당히 하지 못하고 항상 무리를 할 수밖에 없겠죠. 완벽하게 잘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 다 망친 거니까. 그런데 실상은 어떤가요?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그렇게 양극단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지는 않거든요. 어느 정도만 해도 충분한 그냥 일정 수준에 도달하기만 하면 아무 문제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지나치게 불필요할 만큼 완벽주의를 추구하면서 에너지를 막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볼 때 막 일주일 동안 꼬박 밤을 새서 막 문제집을 몇 권씩 달달달달 풀고 외우면서 그렇게 준비하진 않잖아요. 필기시험은 60점만 넘으면 통과하는 건데 이렇게 어느 일정 부분, 일정 수준에만 도달하면 아무 문제 없는 일에 한 문제도 틀리지 않고 100점을 맞겠다 이런 자세로 임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또 실수에 민감하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아주 작은 일에도 꼼꼼하게 지나칠 만큼 매달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작으로 중요한 일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완벽주의라고 하지만 완벽함을 좋아한다기보다 부족함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부족함이 곧 무능함을 뜻하는 건 아니거든요. 실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하고 뭐 실수를 통해서 많이 성장하고 배우고 이런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 두려워해서 오로지 실수하지 않으려는 것에만 끙끙댄다면 얼마나 손해겠어요. 실수하는 게 너무너무 두렵다면 오늘 지금 당장 내가 어떤 실수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한 이 실수가 한 달 후 또 1년 후에 내 인생에 어떤 결과를 미칠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마 거의 대부분 지금 내가 집착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실수의 대부분이 한 달 후 1년 후에는 아마 기억에도 남지 않는 일이 돼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실수가 너무너무 괴롭던지 아니면 이미 어떤 실수를 해버려서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롭다면 거기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1년 후를 생각해 보세요. 아마 대부분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실수는 사라져 버리고 남는 건 실수를 통한 경험과 성장일 거예요.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땐 그것을 감추려고만 하지 말고 밖으로 드러내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거나 남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렇게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드러냈을 때 오히려 이런 행동이 남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얻게 한다는 연구 결과가 많거든요.
물론 그동안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감추는데 애써왔기 때문에 쉽진 않겠지만 그래서 연습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할 때 이렇게 초보 운전 딱지를 붙인 차를 보면 비켜주잖아요. 뭐 앞뒤로 가게 될 때도 뭐 거리를 유지하거나 속도를 조절하면서 그렇게 배려를 해주는데, 물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몰라서 가르쳐 달라고 하거나 나의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면 기꺼이 도움을 줍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당장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느 한 부분에서 나에게 부족한 면이 있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거라는 걸 깨닫는 거죠. 또 책임감도 강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이 결과는 나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고 굳게 믿는 편이기 때문에 밥 먹는 시간, 뭐 쉬는 시간, 잠자는 시간까지 쪼개서 죽을 만큼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일이 잘 안 풀리면 그때는 자기 자신을 너무 책망하고 비난을 하죠. 그런데 실제로 어떤 일에 있어서 그 결과라는 것에는 우리가 의도하지 못한 여러 가지 우연적인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운이라고 말하는 영역,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운이라는 것이 인생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은근히 크다는 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미국에서 이렇게 1,500개의 대기업의 경영자를 분석해서 회사의 유지와 성공에 있어서 경영진의 능력과 우연 중 어느 부분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성공에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우연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결론을 냈어요. 물론 강박성 성향이 강한 분들은 뭐든지 노력하면 된다라는 신념이 강하기 때문에 운을 잘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운의 영역을 인정하고 나면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거든요. 세상의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내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면 일이 잘 되었을 때도 나의 능력에 대해서 너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을 갖출 수 있는 미덕도 갖추게 되고, 또 반대로 일이 잘 안 풀렸을 때도 너무 절망하거나 자신을 책망하고 비난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겠죠. 심리 상담을 통해서 상담자가 개입할 때는 강박성 성향이 강한 분들의 내면, 이분들의 엄격한 초자아를 수정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어요. 어린 시절 엄격한 부모의 통제 아래서 이 내담자가 지녔을 부정적인 감정들, 이런 감정들이 표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죄책감을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감정들을 과도하게 통제하려는 노력을 했을 거고, 그래서 이분들이 이런 과정을 자각하면서 분노, 증오, 두려움, 수치심처럼 그동안 내가 수용할 수 없었던 감정들을 일부러 억누르고 배제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나 자신의 일부로 통합시키는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분법적인 사고랑 반드시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이 당위적 사고를 수정해서 최종적으로는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괜찮은 사람,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책이나 영화를 통해서 오베라는 남자를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저도 이 책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영화로도 나와서 가족들하고 다 같이 봤는데 영화도 너무 잘 만들었더라고요. 이 주인공 오베는 약간 괴팍하고 또 원리 원칙에 집착하고 융통성 없는 딱 이 강박성 성향을 많이 나타내는데, 먼저 떠난 아내 곁으로 가기 위해서 번번이 자살 기도를 하던 오베가 이렇게 새로운 이웃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다시 삶의 의미를 찾게 되는 그런 과정이 너무너무 감동스러워요. 오베라는 남자 말고도 한국 영화 중에 이렇게 플랜맨이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 나오는 이제 주인공 그 정재영 씨가 강박성 성격 장애랑 또 강박 장애까지 동시에 나타나는 캐릭터로 나오거든요. 이 강박성 성격장애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있다면 이렇게 책이나 영화로도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했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